2019년 8월 21일 수요일 캐롤라이나 열린방송 제135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치프릴의 태박입니다. 안녕하세요. 샌디 노스캐롤라이나의 김 사장입니다. 길고 지루한 여름방학이 이제 이번 주면 끝나고요. 다음 주부터 이 지역 공립학교는 일제히 개학에 들어갑니다. 개학을 맞아 부모님들은 또다시 자녀들의 학업을 돕기 위해 바빠졌어요. 아이들이 알아서 공부도 잘하고 과외 활동도 잘하고 부모들과의 관계도 좋고 모든 걸 다 잘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늘은 한인 가정을 비롯해 우리 주위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 있는지, 있다면 부모들이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청취자분들께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내주신 사례가 7개 정도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이 학생은 고등학교에 입학한 남학생이래요. 그런데 전자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네요. 계속 흡연을 하다 보니까 건강에 해롭다는 것과 중독되면 정신력으로 이길 수 없는 것이니 빨리 그만두도록 부모가 설득 중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흡연을 함께하는 친구가 없는 환경을 만드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자, 해결책이 뭘까요? 예, 저희들이 요번 이 내용이 사실은 뭐 이렇게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람들 만나서 나누는 얘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꽤 많은 부모님들한테는 골칫거리인 이야기라는 거를 뒤늦게 발견했죠. 네, 그래서 맞아요. 이 주제를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은밀히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네, 청취자분들이 해주신 답을 저희들이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드라마에 있는 얘기나 뭐 남한테 주워 들은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미주에 살고 있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겪고 있는 얘기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네. 자, 이런 경우 어떤 해결책이 있냐면 뭐 100% 완벽한 해결책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예.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아이가 반발을 불러일으켜서 더 큰 갈등으로 가기 전에 부모가 인내와 사랑을 보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사례인데요. 이 아이는 소년원에 간 거예요. 이 아이는 원래 순하고 착한 아이인데 아주 많이 수동적인 성향을 보이는 그런 아이였나 봐요. 그래서 친구의 명령에 따라서 가짜 총을 들고 편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거예요. 근데 이 아이 왜냐하면 아무리 가짜 총이지만 그 편의점 주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총을 준비해 놓고 있다가 맞받아 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럼요. 예, 그 뭐 장난 반, 뭐 호기심 반이라고 청소년은 했다고 쳐도 이 결과는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아이의 엄마가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일하느라 아이가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정말 안타깝죠. 해결 이게 아주 음. 우리 저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인데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특히 맞아요. 어, 많은 부분들이 그 한인분들 싱글맘들 많으셔요. 싱글맘들. 그쵸. 이런 네네. 분들이 이제 이혼하고 애 맡아서 기르면서 미국에서 주로 돈도 자영업하죠. 벌어야 되고 네. 네. 그러면 뭐 이런 일이 허다하죠. 아이를 누구한테 뭐 모르는 사람한테 맡기거나 그냥 집에 두거나 가게라도 저 한쪽 구석에 이렇게 있게 하고, 왜냐면 네. 먹고 살아야 되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게 굉장히 흔한 사례인 것 같아요, 이거. 네. 그래서 어떤 해결책이 있냐면 육아나 방과 후의 돌봄 등 사회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네. 자, 그리고 다음 사례는 이거는 진짜 가슴 아픈 사례인데요. 아이가 피부색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가정이에요. 아버지가 방글라데시아 입양아라고 하네요. 네. 네. 방글라데시에서 온 입양인.
그렇죠. 아버지가요. 네,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된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인제 피부색 때문에 많이 힘들었나 봐요. 한국인들은 특히 가정 내에 이런 아픔을 터놓고 이야기하지 않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아이가 본인의 피부색 때문에 받는 차별과 놀림 때문인지 마약에 손을 댄 거예요. 음. 그래서 뒤늦게 엄마가 카운슬링을 받아 보자고 아이 아빠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 아빠가 반대를 해서 고민하다가 아이를 데리고 짐을 다닌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좀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마음을 졸이고 사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 자, 그런데 이 아이가 다행히 커스텀 플레이 이게 뭐죠? 이제 분장놀이죠. 무슨 그 뭐 배트맨 뭐 이런 거 분장, 스파이더맨 이런 거 옷을 입고서 이제 연극, 맞아요. 이런 아이는 연극을 시키면 좋겠네요. 보니까 어릴 때 네. 이런 거 좋아하면 연극을 잘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상당히 재능이 있었대요, 또 다행히. 음. 그래서 그런 컨벤션이 있으면은 꼭 보낸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가 이런 문제는 있지만 아이가 좋아하는 뭔가 있으면은 그거를 집중적으로 밀어주면서 네. 좀 차별받, 관심을 그쪽으로. 예, 네. 좀뭐 디프레스 되는 거를 좀 관심을 돌리는 맞아요. 그런 해결책, 좋은 그 해결책이다 이거. 네. 자신감도 회복되고요. 그것도 자, 이거 이 피부색 음 문제나 차별받고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이 문제도 미주 내에서 굉장히 흔한 일이죠. 아주. 그렇죠. 아유. 자, 다음 사례는요. 동성애 가정이에요. 네. 네. 근데 의외로 이런 가정이 많다는 거예요, 또. 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간 그렇죠. 네 많이 힘들어하다가 어렵게 고백을 한 거예요. 커밍아웃을 한 그랬더니 거죠. 그러니까 커밍아웃.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아이가. 조부모,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얘기를 듣고 또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주 펄쩍펄쩍 뛴 거죠. 아주 그렇겠죠. 깜짝 놀란 거죠. 그러나 부모가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정말 다행이죠.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네. 받아들이는 방법밖에는 없죠. 다. 어떡합니까? 자기들이 낳은 아이인데 아이가 성적인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오고 사회가 다수가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건데 뭐 이걸 맞아요. 그래서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자, 이럴 때는 부모도 함께 한다라는 방향으로 말해 주면서 또 부모의 마음 어떻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아주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렇긴 하지만 자신의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태도가 좋은 해결책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다음 사례는 아이가 마약, 그리고 도박으로 이어졌대요. 근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아이를 막 이끌어 가려고 기회를 제공한 거에 하면서 노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도 끊임없이 기도와 사랑으로 인내를 하면서 인제 시간을 보내는 거죠. 아직까지는 성공도 실패도 아닌 그냥 과정 중에 있다고 하네요. 자, 이런 가정에서는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 보니까 아이를 믿어 주는 거예요. 아이를 믿어 주고 사랑으로 품어 주는 지만 또 '이 아이를 지지하는 데 있어서는 분별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아이의 집안 같은 경우는 풍족한 집이래요. 그래서 아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 그 순간만 말을 듣고는 다시 또 마약의 세계로 또 걸어가는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게 한 번에 안 돼요.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네, 습관이기 때문에 반복하면서. 그렇죠. 반복되는 맞아요. 행위. 네. 그러면서 주변의 가족들을 아주 고통 속에 빠뜨리는 일이죠. 예. 그래서 부모된 입장에서는 정말 이거는 고통스럽고 정말 어려운 일이겠지만 독해져야 돼요, 이럴 때는. 예, 어떤 독해지고. 때는 독하게 한번 다그칠 필요가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애에 따라서. 근데 이런 게 다 상대적이라 네. 잘못했다가는 부작용이 날 수도 있는 거고 잘하면은 일시적으로 아니면 네. 확실하게 아이의 나쁜 습관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자, 또 다음 사례는 김 사장님 소개해 주세요. 제가 사례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사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기독교 가정의 아이랍니다.
네. 예, 그 잘 자랐는데 대학에 가서부터 이 마약에 중독돼서 지금은 거의 폐인이 됐다고 합니다. 어머, 어머. 예, 저희들 자랄 때 이런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막 입시 해가지고 뭐 아무것도 못하고 막 공부하다가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풀어지잖아요. 이제는 네. 마음대로 할 수 네네. 있다 하면서 이런 일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근데 미주에서도 이런 일이 있나 봅니다. 아유 있는 게 참. 아니라 뭐 많겠죠. 많겠죠. 꽤. 물론 대학에서도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겠지만. 근데 이런 문제 역시 아무리 대학생 자녀지만 이런 걸 드러내놓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부모님들이. 아이의 맞아요. 앞길에 큰 상처가 되지 않습니까? 만약 이걸 또 드러내놓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참 꿍꿍 앓는 거죠, 부모님들이. 그래서 그렇죠. 이 청취자님께서는 해결책으로 네. 역시 강경책을 냈습니다. 이거 음. 더 늦기 전에 초반에 강력하게 조치를 하라. 뭐 집을 나가라고 하든지 너 죽고 나 살자 뭐 이런 식으로 하든지 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 근데 이 청취자님의 이제 해결책이에요. 이게 답이라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그냥 소개만 네네. 해줍니다. 예. 이런 문제들이 하도 많아서 일하면서 우리 그 회사 종업원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네. 아, 뭐라고요? 참 우리 한인 가정들도 알잖냐. 너 근데 이 종업원도 어머니가 필리핀 계통이고 뭐 아버지가 흑인 계통이기 때문에 이런 차별이나 이게 소수민족의 그 아픔을 잘 아는 친구예요. 어. 예, 그래서 이런 얘기를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편하게 제가. 뭐 특히 이 종업원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흑인 커뮤니티에 소속돼 있죠. 아무리 어머니가 필리핀이긴 하지만. 네. 예, 그래서 이제 흑인 가정들 이런 문제들 많지 않겠습니까? 무지하게 많다고 그러죠. 아 그렇군요. 예, 무지하게 어렸을 많대요? 때부터 무지하게 많은 어. 거죠. 뭐 도박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담배 피고 술 먹고 그다음에 특히 아 참. 어, 총 들고 강도짓하러 가는 거 뭐 이런 거. 아휴 그냥 참. 드럭 딜러하고 뭐 이런 거 맨날 뭐 이거 뭐 거의 일상이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지금 흑인 사회에서는. 아휴 그럼 그거 어떡하냐? 그럼 여기 흑인 사회도 마찬가지래요. 이 얘기를 이런 거를 해결해 주기 해 가지고 많은 무슨 뭐 비영리 단체도 있고 컨설팅 프로그램도 있고 많이 있지만 공개적인 곳으로 아이를 보내는 거는 꺼려 하는 거예요. 똑같더라고. 왜냐면 거기를 음. 감으로써 뭐 드러나잖아. 아, 우리 애는 어렸을 때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게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이 친구들은 집안 내나 굉장히 친한 패밀리 프렌드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이러한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이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찾는답니다. 그래요? 뭐 이걸 답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 캐롤 열린방에서 그동안 여기저기서 들은 얘기들을 이렇게 그냥 제시만 할 뿐이니까 혹시 이런 문제들 갖고 계신 부모님들은 참고로 하시면 돼요. 제가 어, 자료 하나를 그럼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이 적합한 자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제가 얼마나 그 일반적이고 누구에게나 있는 문제냐면 이거 보세요. 9 out of 10. 어머. 10명 중에 9명은 이런 뭐 마약이라든가 술이나 담배 이런 것을 18살 때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아유 세상에. 이때 이제 시작을 해서 고칠 사람은 고치고 그만둘 사람은 그만두고 여기서 계속 중독으로 가는 사람은 중독으로 가는 거죠. 제가 생각해봐도 아. 그래요. 제가 고등학교 때도 음. 한 2학년 때부터 아이들이 네. 화장실 가서 담배 핍니다. 저는 그거랑 또 다르지 않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시작 시기는 비슷하다는 얘기죠. 결국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3학년 때쯤 되면 오히려 네.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그냥 포기하고 옛날엔 그랬어요. 그냥 눈독 음. 맞추고 어떤 때는 학교 밖에서는 그냥 야 형님 동생 하자 뭐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러고 그래요? 술 한잔 어머. 하고 담배 하면서 오히려 이제 졸업시기 정도 되면은 아예
그냥 이걸 인정하는 뭐 그런 식을 봤어요. 저는 우리 선배님. 어머, 어머. 예. 어쩔 수 없어요. 뭐 다 화장실에 가서 한두 명이래야 그거를 너 이러면 안 돼 하지. 근데 뭐 다 하는 거 알고 뭐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과 또 하나 자료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면 자 현재 미주 내에서 6명 중에 1명의 10대 티네이저들이 기분 전환을 위해서 학교 갈 때, 죄송합니다. 기분 전환을 네. 위해서 그 처방 약을 먹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이거는 아, 이제 아우, 길거리에서 산 마약이나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적어도 처방된 약들, 뭐, 뭐 드럭스토어나 뭐 월마트나 뭐 이런 CVS나 이런 데서 샀겠죠. 사든지 아니면 집안에 굴러다니는 처방된 뭐 진통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거를 먹는다. 근데 그게 6명 중에 1명이나 된다고 하니 이런 문제들이 아주 많다는 것. 우리가 일단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다 공부해가지고 뭐 누구네는 뭐 예일대 갔어, 뭐 나는 반만 해줬더니 우리 애는 뭐 아이비리그 갔어, 뭐 변호사가 됐어. 아우, 이는 굉장히 잘 되고 그 정말 행복한 부모님이에요. 그 부분은. 그리고 그 아이도 아유, 이거는 그렇죠.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행운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고통 속에 살고 있고 이런 위험 속에 빠진 청소년들이 많다는 것을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서로 함께 이 고통을 느끼면서 이런 드러내놓을 수도 없는 이 문제를 함께 치유하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오늘 이 들어가는 말을 준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전해드릴 내용입니다. 주요 소식, 경기 침체 우려와 트럼프의 딜레마, 일본의 망언 뒤에 숨어있는 근성, 조국을 생각하는 미주 동포들의 이야기, 지역 및 산업 소식, 제약회사 파이저, 노스캐롤라이나 공장 확장, 노스캐롤라이나 기업 포함, 대기업 최고 경영자, 연봉과 일반 직원 연봉의 차이, 특별기획 미주 한인열전 박용만, 알콩달콩 문제내기 및 응모 요령. 자, 첫 소식입니다, 김 사장님. 자, 요즘 방송에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기 침체를 두고 민주당과 언론 그리고 트럼프와 공화당 행정부 간의 공방이 굉장히 뜨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경기 침체란 무엇인가 이거 한번 상식적인 수준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경기 침체 많이 들어보셨죠? 경기 침체. 네. 자, 바로입니다. 뭐 자주 듣는 말이죠. 경기라는 것이 그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여기에서 보듯이 이렇게 뭐 생산도 늘어나고 뭐 소비도 늘어나고 고용도 늘어나고 하면서 하는 게 뭐 경기 성장이겠죠. 그렇죠. 네. 그러다가 뭐 최고점에 이르죠. 뭐 근데 최고점에 영원히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다시 고용도 줄고 투자도 위축되고 소비도 줄어들고 매상도 줄고 실업자도 생기고 하는 이런 경기 후퇴가 생기는 거죠. 그렇겠죠. 여기에 트롭스라고 하는 게 있죠. 이렇게 이게 뭐냐면은 이 경기 침체 사이클이 이렇게 말 구유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네네네. 물통 여기 물이 이렇게 담겨 있어가지고 네. 그 말 구의 밑바닥 부분을 트러프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 경기의 하강 국면이라는 뜻입니다. 예. 아 네. 근데 우리가 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우리 방송에서도 많이 다뤘듯이 개인적인 부도덕 무슨 뭐 여성들과의 관계를 맺은 다음에 뭐 그 입막음 하려고 뭐 선거 자금에서 돈을 빼가지고 뭐 준다든가, 아 진짜 예, 그다음에 아우 뭐 사법정의 방해한다든가, 그죠? 뭐 네. 멀러 특검 때 특히 의회 청문회 그랬잖아요. 나가지 못하게 막 한다든가, 그 검사를 하는 사람을 뭐 파면을 하려고 한다든가, 뭐 이런 일. 게다가 또 뭐 인종주의적인 행태 많지 않습니까? 응? 맞아요. 엊그제도 그 오레곤에서, 포트랜드 오레곤에서 그 엔티파라고 하는 어, 파시스, 파시스트 또는 백인 우월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백인 우월주의자들 사이에 충돌이 생겼을 때 엔티파를 철저히 조사해서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예요. 이거는 뭐 아유 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아우 식의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인데, 그동안 그래도 트럼프가 재선에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점친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경제였잖아요, 경제. 네. 그래도 경제가 나름 지금 실업률도 뭐 4%대 뭐 이렇게 낮고, 3%대 이렇게 뭐 낮고, 그다음에 GDP도 계속 가장 환상의 GDP 수치라고 하는 뭐 3%뭐 4% 유지하고 있고, 2, 3년간 뭐 주식값 잘 올라가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래도 트럼프가 재선될 거야, 아무리 제가 저렇게 무리수를 두더라도, 뭐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네. 그런데 경기 침체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그 경기 침체를 피부로 느낀다든가 막 실업률이 다시 올라간다든가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트럼프는 볼 거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렇겠죠. 딱 남은 게 경제 하나인데 맞아요. 트럼프하고도 그건데. 지금 퇴색을 해버리면 이제 1년 뒤쯤에 별로 안 좋아. 그러면 뭐 이거 재선될 가능성이 뚝 떨어지죠, 이렇게 되면.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이카노믹 리세션, 뭐 경기 침체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하는 방송 자체를 페이크 뉴스 막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참. 그래서 지난 월요일에는 워싱턴 포스트제가 이제 그 행정부 내에서 페이롤 텍스 컷을 검토하고 있다는 발표를 했어요. 언론에 보도를 네. 했습니다. 네네. 페이롤 텍스 컷은 뭐냐면 이제 우리 봉급 생활자들이 월급을 받을 때 거기에서 소셜 시큐리티, 뭐 메디케이드, 뭐 이거 원천 징수하는 게 있거든요. 6.2%. 네. 오. 항상 내요. 뭐 월급을 내가 1,000불 받는다 그러면 62불은 그 바로 원천 징수해서 IRS나 로 갑니다.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이거를 깎아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막 트럼프 대통령한테 막 물어봤어요. 오, 진짜 지금 행정부가 페이롤 텍스 컷을 고려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뭐 월요일 날 하루 종일 트럼프 행정부는 무슨 얘기야? 지금 경기가 얼마나 좋은데 왜 우리가 그런 거래? 지금 뭐 베스트 이코노미다 지금 역사상, 뭐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하다가 결국 막판에는 시인을 했어요. 검토하고 있다고. 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딜레마인 거예요. 경기가 나쁘다고 얘기하면 재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지는 거고, 음. 그렇다고 얘기를 가만히 안 하고 있으면 진짜 경기가 나빠질 수 있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기가 더 나빠지기 전에. 그러네요 또. 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트럼프의 딜레마 이런 식으로 제목을 잡았고요. 네. 내도 그렇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트럼프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해서 경기 침체를 막는다고 해도 이미 독일 및 중국 등 세계 경기에 매우 중요한 국가들 있죠. 네. 이런 국가들의 경기가 이미 성장 둔화의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이런 건 뭐 많이 보도됐어요, 벌써. 그럼 미국이 혼자 아무리 잘해도 이런 덩치 큰 국가들이 침체를 당하면 같이 따라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죠. 게다가 아메리칸 퍼스트라는 그 구호 아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뭐 중국과의 관세 전쟁 뭐 이런 거 막 선전했잖아요.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네. 뭐 이거 경기에 좋을 리가 없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관세가 올라가면 덜 사게 되고 덜 만들게 되고 고용을 덜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적인 요인이 경기 침체를 부를 수 있는 거죠. 앞으로도. 그렇게 게다가 또 네. 하나 어쩔 수 없는 거는 이 경기는 항상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천년만년 밑에 있지도 않고 천년만년 위에 있지도 않아요. 그 경기가. 항상 사이클이 있는 거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데 2009년 그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이후로 계속 꾸준히 성장해 왔거든요.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늦긴 했지만 꾸준히 취업률도 증가하고 투자도 회복되고 소비도 많아지고 GDP도 올라가고 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면 네. 아무리 잘하건 잘못하든 간에 이제는 당연히 내려가는 길 남아 있는 거죠. 원래 이래요. 원래. 음. 그래서 지금 경기 침체는 결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아유, 또 하나 그렇군요. 자료를 보여드리면 네. 요새 왜 이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냐면 그, 자, 요런 용어는 한번 알아봐야 돼요. 우리 캐롤라 엘리 방송에서 앞에 주요 뉴스 할 때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은 뭐 저기 캐롤라 엘리 방송에서 무슨 경제 석학 무슨 뭐 정치 전문가를 모셔놓고서 뭐 남들이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미주에서 동포로서 살면서 미주 세계 돌아가는 이야기를 좀 알고나 있자. 상식적인 수준에서 뭐 이런 걸 지금 저희들이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주 들리는 용어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용어는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Yield curve inversion. 이게 요새 많이 나와요. 뭐냐면 이게 채권 얘기하는 겁니다. 국채, 본드라고 있죠. 트레저리 본드. 네. 뭐 한국에서 옛날에 뭐 채권 사요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채권. 이게 뭐냐면 이제 국가에서 무슨 뭐 도로 건설을 하거나 아니면은 통화량 조절 뭐 이런 걸 위해서 국가가 보증하는 어떤 채권을 팔죠. 거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채권이 이제 뭐 10년짜리 채권, 뭐 30년짜리 채권 이렇게 있어요. 1년짜리 채권.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채권을 뭐 100원 주고 샀는데 1년 뒤에 찾을 수 있는 채권. 그 대신 뭐 이자가 뭐 3, 4% 되겠죠. 그럼 103원을 받을 수 있다든가 1년 뒤에는. 30년짜리 채권 사면은 지금 100원에 한 장 샀는데 30년 뒤에 뭐 150원에 뭐 팔 수가 있다든가 뭐 이런 채권이 있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자 상식적인 수준에서 또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보는 게 10년짜리 채권이에요. 이 보라색이. 그죠? 어. 그다음에 이 주황색은 3개월짜리 채권이에요. 그러면 늘 오래 뒤에 받을 채권의 이자율이 더 높아야 돼요. 그렇죠? 네. 지금 당장 받는 게 아니고 오래 뒤에 받은 거니까 당연히 이자를 더 쳐줘야지.
그렇겠죠. 그만큼 왜냐하면 리스크가 있고 기다리기도 해야 되고 그럼요. 아니니까. 근데 뭐 한 3개월 있다가 당장 나 다시 팔 거야. 그래서 현금할 거야. 이러면 당연히 이자율이 낮죠. 그죠? 네, 맞아요. 그래야 정상인데 지금 요 부분을 보세요. 4월 달에 어떻게 됐어요? 뚝 3개월 떨어졌네요. 채권이 이자율이 더 높고 10개월, 어유. 10년짜리 채권이 떨어졌고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6월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뚝 역전이 떨어졌네요. 됐죠. 역전이. 예, 그러네요. 반대가 장기 됐네요, 이제. 채권의 이자율이 더 떨어지고 단기 채권의 이자율이 높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전망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앞날이. 그래서 음. 이런 채권의 소득률의 역전 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지금까지 예외 없이 경기 침체가 일어났어요. 아, 세상에.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막 떠드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예외가 없거든요. 이렇게 이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 도표도 있고 제가 네. 오늘 안 갖고 왔는데 뭐 한 2, 30년, 10년에 한 번씩 이런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 보디 몇 개월 뒤에 이제 그 GDP 국내 총생산 떨어지고 뭐 소비자 심리 떨어지고 판매 떨어지고 실업률 늘어나고 뭐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참고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뭐 경기가 좋다고 그래서 뭐 우리 한인 자영업 동지분들께서 뭐 와 경기가 좋아서 나도 돈 많이 벌었어 뭐 이렇게 직접 연결되는 건 없어요. 그렇죠? 경기가 호황된다고 그래서 그것도 다 자기 나름이거든요. 내가 어떤 종목을 하느냐, 열심히 일하느냐, 뭐 주변에 경쟁이 없느냐, 내가 좋은 상품을 지금 경쟁력 있느냐 남들보다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돈을 벌지 무슨 경기가 좋아서 나도 돈 벌어 뭐 이런 거는 그렇게 직접 피부로 느끼진 않는데 근데 경기가 네. 나빠질 때는 예외 없이 다 나빠지더라고 이게 참 아, 예, 그래요? 그죠? 우리 장사들 많이 느껴요. 음. 예, 경기가 좋아질 때는 일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리는데 경기가 나빠질 때는 참 많은 사람들이 같이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뭐 캐롤라이나 열린방사 답을 줄 수는 없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점들을 이렇게 눈여겨 보시면 비즈니스 하시는데 또 뭐 주택을 구매하신다든가 어떤 계획을 세웠다든가 비즈니스 투자를 계획하신다든가 하시는 분들은 참고로 하실 수는 있겠죠. 참고로 하실 수는. 예. 근데 이제 지금 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외에도 또 이 경기에 변수를 줄 수 있는 게 또 있습니다. 브렉시트 아시죠? 네. 브렉시트. 네네. 지금 보리스 존슨이라는 사람이 영국의 새 수상으로 임명됐어요. 메이 테레사를 이어서. 이 사람은 EU 탈퇴 강경론자예요. 당연히 탈퇴하는 어. 걸로 해서 지금 나왔습니다. 그런데 10월 31일 할로윈데이죠 그날. 무서운 옷 입고 네네. 캔디 받으러 가는 날인데 10월 31일이 바로 브렉시트 하는 날입니다. 완전히. 근데 문제는 브렉시트를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잉글랜드 아일랜드가 있고 왼쪽에 아일랜드가 있어요. 두 개로 합쳐진 게 그레이트 브리튼 아닙니까? 그레이트 브리튼. 근데 이 아일랜드의 북쪽의 노던 아일랜드는 영국 소속이에요. 근데 노던 아일랜드는 또 EU에 남아 있어. 그래서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게 되면은 노던 아일랜드에 갔다가 아일랜드 가고 할 때 막 통관이 되고 관세가 붙게 되고 막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해요. 근데 이걸 아무도 풀질 못해요. 그래서 음. 좀 EU에 빠져나가되 이 노던 아일랜드 문제와 그다음에 관세, EU와 영국 간의 관세 문제를 어떻게 좀 요것만은 따로 편하게 하는 걸로 가자라는 게 딜을 겸비한 브렉시트이고 무슨 얘기야? 근데 그거에 대한 답도 굉장히 복잡해요. 없어서 아우 그거 복잡하니까 그냥 노딜 브렉시트다. 그냥 끝내버려. 다 끝내. 몰라. 하는 게 노딜 브렉시트예요. 이 둘 사이를 결정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노딜 브렉시트로 가게 되면 당장 얼마나 큰 불편이 일어납니까?
유럽하고 영국 사이에 무역하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뭐 일자리 찾으러 서로 왔다 갔다 하고 고용해야 되고 이럴 때 막 여권이 이제 필요하고 뭐 관세 뭐 증명을 해야 되고 뭐 세금을 내야 되고 서류를 따로 준비해야 되고 뭐 검사를 해야 되고 아주 복잡해지는 거예요. 추가 비용이 엄청나게 들겠죠. 아무것도 없는 것 때보다. 게다가 그렇네요. 노던 아일랜드 쪽은 더 복잡해요. 어떤 사람이 설명을 하는데 EU에서 영국 거쳐서 노던 아일랜드 갔다가 아일랜드까지 어떤 사람이 가거나 물건이 갈 때 5번인가 6번 통관을 거치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렇게 굉장히 웃겨 이게. 그래서 이 영국 사람들이 지금 고를 싸매도 답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게 아, 하게 되면은 EU도 불편해지죠. 네.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은 경기에 좋을 리가 없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복잡한 변수들 때문에. 그렇죠. 영국은 EU는 그래도 여러 나라 같이 있으니까 괜찮지만 영국은 이제 이런 모든 문제를 다 겪는 거 아니에요. EU와 엄청나게 많은 거래도 하고 사람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 영국은 이제 경기 침체를 더 겪게 되는 거죠. 더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EU와 영국이 이런 고통을 받는데 뭐 세계 경기가 좋아질 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나빠요. 아유, 그러네요. 이 문제까지 겹쳐 있고 게다가 이란 홀무즈 해협 지금 유조선 서로 납포해가지고 서로 이거는 뭐 제재 어긋나는 거래를 한다는 둥 아니라는 둥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불안한 일이에요. 지금 일촉즉발이 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지금 이란과 미국 사이에도 뭐 이런 것도 세계 경기에 좋을 리가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런 안 좋은 변수들이 많이 지금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한번 우리가 걱정스러운 마음. 아유, 네. 잘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일본의 망언 뒤에는 사무라이 정신, 즉 일본이라는 왕의 명령이 꼭 정당하지 않아도 죽을 수 있다라고 가야 되는 이 논리, 이게 바로 사무라이 정신이다라고 얘기했었죠. 예, 아주 잘 들었어요. 잘 몰랐던 부분들이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사무라이 도는 오직 왕, 일본이라는 주군, 그리고 선비의 도는 오직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오직 왕, 이쪽은 양심의 명령에 따라 군주한테 충성하는 거예요. 군주한테 충성도, 이쪽은 군주한테 충성이 더 먼저예요. 왜냐하면 권력자한테 충성하는 거니까요. 그 시스템의 정점에 있는 자한테 충성하는 거죠. 시스템 자체에 충성하는 거고요. 오직 주군, 다른 말로 오직 죽음. 네, 외우기가 아주 쉽죠. 네, 주군 이꼬르 죽음. 주군을 위해 죽음을 불사한다. 피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아요. 안타까운 게 이렇게 되면 개인의 인권, 뭐 합리적인 사고, 민주적인 합의 과정 뭐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깡그리 무시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본처럼 막 그런 정신으로 뭐 자동차를 정교하게 만들고 막 협력하고 단합하고 하는 건 좋은데 이것이 그 단합하는 사람들끼리의 이익을 주되 이 인권을 생각하고 민주적인 거를 생각하고 하는 다른 네. 그 체제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무서운 도전이 되는 거예요. 아우, 그럼요. 그래서 적을 쳐 죽이는 것보다 그러니까 왕, 주군을 위해서 죽는 편이 공이 훨씬 커요. 적을 막 죽이는 것보다 왕을 위해서 억울한 죽음 당하는 사람이 제일 멋진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조직에서는 어떻겠어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어떻겠어요. 소시오패스가 창궐한데 거기 당해서 약육강식 논리에 짓밟혀 가지고 그 회사에 충성을 다하다 죽는 사람이 사무라이다라는 거죠. 저 사람이 진정 사무라이다. 노인들이 말씀을 합니다. 무사가 고집을 세울 때는 강자한테 순응하고 오직 주군으로 나갈 때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베가 이러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잘한다고 지금 자기는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한다 싶게 해야 되니까. 아주 쟤 너무 심하다. 아, 왜 저래 할 정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국제 사회도 지금의 네. 세대도 이 개인의 인권이 존중돼야 되고 국제 질서에서도 네. 국가 간에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뭐 아우, 물건 하나 만들 때 다 네네네. 내가 다 만들고 뭐 너는 하나도 만들지 말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잘 그럼요. 만들 수 있는 물건과 저 나라가 잘 만들 수 있는 물건을 서로 합쳐서 지구 전체의 비용을 줄이고 인류에게 필요한 물건을 더 좋은 물건을 잘 만들어내는 그렇죠. 그게 그야말로 문재인 이상적이죠. 대통령이 말씀하셨다시피 국제 협업의 시대고 이게 인류 전체한테 좋은 건데 이 사무라이 정신처럼 나만 1등 해야 되고 우리는 죽음도 불사해 하고서 그렇죠. 일본 체제만 최고다 이렇게 내세우게 되면은 이 지구촌에서 그렇죠. 질서고 뭐고 없는 거죠, 그냥. 굉장히 큰 피해가 되는 거죠. 우리 지구촌 전. 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중간히 했다가는 두고두고 꺼름직하고 평판도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너무 지나치다. 아주 뭐 엉뚱하게 아주 말도 앞뒤도 맞지도 않지만 지나치다 할 정도로 해야 이 사람들은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듣고 자란 사람들은 남이 말려도 좀 더 해야 돼요. 말릴 때 멈춰도 안 되는 거죠. 치욕이에요, 그럴 때는. 말려도 "아니야. 독도는 우리 거야." 막 더 해야 돼요, 더. 그래야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오 얘 좀 하네. 오 얘 좀 사무라이인가 보네." 이렇게 되는 거죠. 무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사는 졸속이라도 좋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돌진해라. 그러니까 고민하고 있는 무사는 약한 무사다. 아니 갔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그냥 약한 무사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논리가 우리 지난번에도 김 사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카미카제니 수많은 군국주의니 일본의 그 현대 독도 망언이니 그리고 최근에 아베를 포함한 구구 세력의 천황 중심으로 다시 이 세계에서 패권을 찾아보자. 헌법을 고쳐서 군국주의로 나가보자는 그 논리인 거예요. 신하들이 천황을 위해서 몸을 던져야 된다는 이런 망상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잘하고 있다. 아 정말 잘하고 있는 짓이다.'라는 오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윤리적이기가 아주 쉬운 겁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에만 충성을 하다 보니 큰 그림을 놓쳐서 선과 악이 엉망이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최근에 우리 지금 노 아베스 저펜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 이게 불매운동이 꽤 자발적으로 시작을 됐으면서도 아주 많이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네 맞아요. 해외, 미주를 비롯한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이 번져나가고 있는데 일부 사람들은 자기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생각을 해서 지금 이 불매운동이 너무 선동적이 아니냐라고 마치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 나는 합리적, 있어요. 네 있어요. 불매운동 네. 하는 거는 막 선전질이야, 선동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되지 그게 합리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로. 그래서 아휴 일본을 네. 지금 우리가 이런 사무라이 정신이나 이런 군국주의, 폐쇄주의 네. 이런 것들을 한국민이 똘똘 뭉쳐서 사전에 제압을 해야지 그냥 맞아요. 어이구 뭐 일본 그래도 뭐 이렇게 우리가 선동질이고 어떤 문재인 정권이 이득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은 그다음에 그런 얘기 했다고 해서 욕을 무지하게 먹었다고 아주 피해자처럼 읍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아 일본에 대해서 이런 불매운동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더니 불매운동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막 인신공격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어머. 뭐 읍소를 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아 그래요? 억울하다는 그러한 내용의 그 자세는 저 같은 경우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맞지가 않다고 봐요. 저도 네. 어떤 선동질이나 이런 거는 저도 원하진 않아요. 사실은 상당히 네. 많은 부분들이. 근데 지금 불매운동 하는 분들도 이거는 그 일본이라는 본질을
이겨야 되거든요. 지금 이기지 않으면 그 큰 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 민족의 맞아요. 정신도 암울하고 이런 군국주의나 사무라이 정신이 아시아를 또다시 지배하게 되는 이런 큰 불행을 겪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일심단결하자는 뜻으로 지금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것에 반대했다가 욕을 먹고 하시는 분들도 좀 이런 상황을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그 일본 우익의 그 사상적 뿌리, 그게 바로 신도거든요. 예. 네, 이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국 신합니까? 그렇죠. 음, 네, 재밌어요, 이것도. 예, 기대됩니다. 그럼. 네. 자, 다음은요. 조국을 생각하는 미주 동포들의 이야기 알려주세요, 김 사장님. 예, 우리 미주 동포들이 조국을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떠나온 조국. 떠나온 조국도 생각하지만 요즘은 어떤 조국을 생각하냐면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된 조국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쵸, 그 조국, 이 조국. 요즘 많이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우리가 한국에서 이미 잔뜩 논란을 하고 있는데 뭐 우리가 뭐 많이 세세하게 이렇게 꼬치꼬치 얘기 나눌 필요는 없고. 태바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연스럽게 말씀하세요, 그냥. 그 조국, 지금 조국 민정수석에 관한 얘기요? 예, 조국 민정수석이 지금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이 됐는데 네네. 막 여러 아유, 가지 문제들 막 끄집어내잖아요.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데서, 언론에서. 아유, 진짜 그거 보고 있으면요.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너무 속상해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가슴 아프고 답답해서 보다가 그냥 안 봐버리고 막 이렇게 되는데, 아니, 저는 아주 정말 그 본질적인 거 있잖아요. 네. 정말 본질적인 것만 갖고 얘기를 해야지, 그, 너무 오버한다. 그 사실인 거를 너무 오버해서, 어? 뭐, 사실이 아닌 것처럼 막 이렇게 몰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맨 정확, 처음에 중간에 네.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무슨 뭐 조국 지금 후보자의 동생의 뭐 전처가 뭐 예. 채권을 받았고 무슨 뭐 이런 얘기 처음에 들었을 때 가슴 철렁했습니다. 저도. 뭐 그래도 저거 그렇게 탐탁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 일들이 뭐 뭔가 있나? 저같이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굳건하게 믿는 사람도 흔들리더라고. 게다가 뭐 딸이 뭐 특혜를 받았어? 근데 이거는 또 민감한 문제가 조국 민정수석에다가 지금 법무장관 후보자는 뭐 좋은 대학을 나오고 유학도 갔다 왔기 때문에 금수저로 분류되고, 그다음에 우리 일반 서민들은 흑수저로 분류돼서 조국 그 후보자의 딸이 한 일들을 흑수저 대 금수저 뭐 이렇게 막 몰고 가는 거예요, 언론에서. 아주 곤란한 일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예? 흑수저의 대변인이 돼야 될 민주당이 그 가장 중요한 직책인 법무장관 후보자가 의 딸이 금수저처럼 행동했다 하면 이거 뭐 파장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흔들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음. 그게 이제 일요일 날 갑자기 들고 나온 거예요. 언론과 자유한국당이 짜고서. 그런데 하나하나 그 뒤부터 내용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 기가 차더라고요. 기가 차. 아이고, 네. 완전히 없는 사실을 근거했고 뭐 비슷한 거는 있어요. 비슷하게. 그러니까 네. 받을 수도 없는 채권, 돈도 되지 않는 채권을 준 거를 갖다가 마치 엄청난 이득을 준 것처럼 자유한국당이 의혹을 제기해버린 거예요. 알 거예요, 아마 자기들도. 근데 앞대가리만 딱 나오니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어때요? 그러면 그렇지. 조국 저 사람도 뭐 결국에는 별 수 없구만. 돈 왔다 갔다 하는구만. 이렇게 됐는데 사실을 들고 보니 그 뭐 10억이니 뭐 하는 채권은 받을 수도 없는 돈, 이미 재정난에 허덕이는 학교로부터 받을 채권, 그건 의미가 없는 채권을 주고받은 거고 어쩔 수 없죠. 네. 뭐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딸이 무슨 장학금을 받았다, 무슨 수석 민정수석이 딸이니까 장학금 받은 거 아니냐, 뭐 또 이렇게 얘기하니 사람들이 흔들렸습니다.
진짜 그런가 보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근데 거는? 내용이 나온 거 좀 찾아보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의과 대학이기 때문에 그 장학금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는 장학금이 아니라 의과 대학이기 때문에 유급도 많고 굉장히 어렵대요. 그래서 그 의대 교수가 자기 개인 돈 털어가지고 학생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주는 그냥 말이 장학금이지. 그냥 경력금이에요, 경력금. 어. 이 조국의 딸만 받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모르니까 의대 다니는 학생들 다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거기다가 막 거짓말까지 더 붙여요. 뭐 포르쉐를 타고 다녔다는데 그건 근거가 없는 얘기고. 그러니까 비슷한 정황에다가 없는 얘기를 붙여가지고 막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뭐 논문의 일저자가 어떻고, 아니 뭐 솔직히 논문의 일저자, 이저자 한번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최근에? 난 그런 게 있다는 것도 몰랐고, 글쎄 모르겠는데요. 그 처음 그런 들어보네요. 논문에 뭐 표절을 했다 이런 거는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근데 무슨 뭐 학생들이 내는 뭐 논문에 일저자로 넣어주고 이저자로 넣어주고 난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뭐 근데 그것도 물론 잘못됐다면 잘못됐다고 봐야죠. 그렇죠? 깨끗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조국 그 후보가 법무장관에 취임해서는 안 되는 아주 양심이 파렴치하고 갑질을 한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거는 분명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지난번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 때도 느꼈고 지금도 느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옛날에 네.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 장관 후보 이런 사람들은 본인들이 직접 투기하고 직접 돈 받고 무지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냥 차마 눈 뜨고 볼 수도 없는 만큼 그걸 다 넘어갔잖아요. 근데 지난번 네. 윤석열 검찰총장도 봐요. 본인이 뭐 한 거 아니잖아요. 거기서 이득을 받고 한 게 아니야. 다만 변호사를 얘기를 해줬어. 청결을 했어. 야, 누구 변호사 만나봐. 근데 그거를 청문회장에서 그런 적이 없다고 잘못 얘기한 거. 이것도 잘못은 잘못이에요. 그렇지만 그 수준을 한번 비교해보자 이거죠. 이건 나 혼자만 하는 생각이에요. 한 15년 전 그 신한국당 이런 사람들이 뭐 장관 후보 같은 거 하는 사람들 봐보라고요. 본인들이 갑질하고 본인들이 돈 다 연루돼 있어요. 직접 배우자 아니면. 근데 윤석열, 조국 이런 사람들 봐요. 본인들 좀 문제 없잖아요. 하나도. 그걸 갖다가 전처까지 동원해가지고 뭐를 했고, 딸이 장학금을, 그것도 교수가 준 경력금을 갖다가 장학금을 독차지했다는 것처럼 얘기하고, 타지도 않은 포르쉐를 타고, 포르쉐를 또 타면 어떠냐고. 이게 훔친 거 아니잖아. 누구한테 뭐 증여받은 거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엮어가지고 이 공격하는 이 상황을 보고 절대 헷갈려 하면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특히 중도적인 분들도 많이 헷갈렸어요, 이번에. 중도적인 분들도. 진짠가 보다 하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 조국을 생각하면서 제가 한번 느낀 거를 이제 말씀드립니다. 예. 아휴, 네. 하여튼 이 혼란한 이 상황이 좀 잘 정리가 돼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조국 후보가 발표한 거 보면 자기가 그 지명이 되면은 어떠한 식으로 하겠다는 걸 트위터에 이렇게 올렸는데, 네. 지금 자유한국당이 무서워하는 건 뭡니까? 윤석열 검총, 그다음에 조국 법무가 되면 막 검찰을 막 다 해고하고 다 죽일 거다. 뭐 지금 벌벌 솔직히 그것 때문에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다. 지금 그것 때문에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물론 뭐 그런 것도 하긴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아무리 조국 법무장관이 있고 윤석열 총장이 있어도 뭐 가랑잎 떨어뜨리듯이 뭐 칼을 휘둘려가지고 뭐 다 자르겠습니까? 검찰도 조직이고 해야 될 일이 있고, 물론 거기에는 성향도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봤자 정말로 비위를 저지르거나 잘못된 관행이 있는 것만 좀 고치고 하겠죠. 근데 지금 이 자유한국당이나 기득권을 정말 누렸던 사람들은 이게 제일 겁나는 거예요. 우르르 무너질까 봐. 근데 조국 그렇군요. 후보자가 오늘 그 본인이 지명되면 하겠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개혁 검찰을 뭐 다 바꿔버릴 거야 뭐 이런 게보다는 사회 안전을 위해서 더 하겠다. 예? 그다음에 특히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관대하게 지금 뭐 처벌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안전사회를 해야 된다. 성적인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것에 더 많은 방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좀 보셨어요.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기득권자들이 지나치게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청문회를 하게 되면 그 지금 자유한국당이 거의 페이크 뉴스, 거짓 뉴스 수준으로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 다 밝혀낼 수 있고요. 아무 문제 아유, 없다고 지금 다 네. 믿고 있어요. 네, 아유, 그렇게 되면 흔들리지 너무 말아야 돼요. 좋죠. 네, 아유, 속 시원하게 그렇게 해주면 너무 좋죠. 예, 저도 몇 개 유튜브 보고, 그러니까 우리 저기 미주에 있는 어떤 제가 우리 샬롯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해봤더니 유튜브 보니까 뭐 그거 큰 문제던데 이래요. 그래서 그 유튜브 누가 만든 건지 아세요? 그러니까 유튜브 누가 만든 건지 모르지만 그래도 막 얘기하던데 좀 이래요. 그러니까 개나 소나 막 만들어서 올리는 그런 유튜브 보지 마시고 적어도 좀 공신력 있고 좀 다중들이 신뢰를 할 만한 그런 매체에서 나오는 말들을 좀 눈여겨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상식적인 맞아요. 수준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어요. 다. 네. 네, 다음은요. 지역 및 산업 소식입니다. 김 사장님 전해주세요. 제가 이 샌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랄리나 뭐 그린스보로 또 애플랜드 농장에 갈 때 일본 도로 타고 갑니다. 네, 일본 도로 타고 가다가 딱 만나는 곳이 샌포드예요. 샌포드. 예, 샌포드에서 랄리로 가는 길과 이 채프릴로 가는 길이 딱 갈라집니다. 오, 예, 요 갈라지는 곳에 바로 무슨 회사가 있냐면 파이저라는 회사가 있어요. 파이저. 네. 예, PFIZR. 뭐 세계적인 제약회사죠. 네, 아주 큰 제약회사죠. 예, 그 제약회사의 간판도 딱 보이고 상당히 넓은 오, 부지에 거기 공장이 오, 있어요. 자, 이 파이저에서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그 샌포드 이 공장을 확대를 하겠답니다. 그래요? 근데 거의 5억 불의 신규 투자를 해서 생산량을 더 늘리겠대요. 와, 자, 이 파이저 우와. 본사 보이죠? 아이고. 네네. 죄송. 안젤라 황혼 예, 누구예요? 예, 이건 다음이고 파이저 플랜트, 샌포드에 있는 파이저 플랜트가 딱 있어요. 꽤 큰 회사예요. 샌포드예요. 예. 네. 현재 한 600여 명의 지금 종업원들이 일을 하고 있고 여기서는 주로 그 바이오 쪽입니다. 거의 유전자에 관련된 약품들을 만들고 있어요. 여기에. 네. 상당히 첨단 약품들을 만드는 곳이에요. 이 샌포드 공장이.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곧 한 5억 불 이상의 투자를 해서 300여 명 이상을 더 고용하겠다고 합니다. 와. 예, 이 회사가 이 샌포드에 온 이유는 원래 이 파이저가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어요. 그쵸. 뉴욕 브루클린이요. 예,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채프릴에 있는 조그만 제약회사가 있었습니다. 첨단 그 벤처 기업이. 그 벤처 기업의 이름이 밤부 테라퓨틱스입니다. 밤부 테라퓨틱스. 대나무. 네. 굉장히 그 동양적인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도 벌써 뭐 좀 생명과학 이런 냄새가 팍 나잖아요. 분위기가. 네, 그러네요. 네. 2016년에 이 회사를 6억 불 네. 샀어요. 이 회사를. 세상에. 와. 그래서 이런 회사도 이제 새롭게 제품도 이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 더 확대 생산하고 더 연구 개발하기 위해서 바로 거기에 가까운 샌포드에 공장을 이렇게 진 거죠. 그 주로 유전자가 잘못돼서 생기는 희귀병들, 그다음에 중추신경이나 신경 근육에 잘못돼서 생기는 희귀한 병들, 이런 병들에 대한 약을 여기서 개발하고 만든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한상호 박사 생각이 나죠? 희귀병. 네, 우리 한상화 박사님이 우리 한상호 박사는 듀크 대학이고, 네. 이 파이저는 주로 채프릴을 하고 이렇게 연구가 많이 돼 있네요. 그렇군요. 근데 이 회사가 굉장히 오래됐네요. 그렇죠. 아주 굴지의 회사죠. 굉장히 오래돼서 1849년. 예.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렸다만 네.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어떤 분인가요? 엔젤라 황입니다. 네. 파이저 바이오 파마스티컬 그룹의 매니저예요? 사장입니다. 아, 그룹 사장님이세요? 사장이에요. 예. 이쪽 한국 분야의 분이신가? 총괄 사장이라고 네. 보면 되죠. 예. 한국 근데 분이신데, 그쵸? 황이 중국 사람 같은 경우는 WHAN 이렇게 쓰거든요. 보통 한국 어, 사람이 황자를 HWAN 써요. HW. 네네. 엔젤라 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방송 전에 막 찾아보는데 도저히 찾아보지 못해서 이분이 한국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제 생각에 한국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음, 놀랍게도 이분의 국적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남아프리카 예, 공화국이요? 예,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 저 통화한 이은상님 그러니까 참 그분, 이 참 참, 코인시던트. 예. 아유, 참 일리가요. 신기하네요. 진짜요. 네네. 어떻게 이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대학을 다니고 어, 미국에서 그러면서 이 파이저에 들어와서 이렇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으로 이렇게 자리 잡았어요. 근데 아무리 구글에 뒤져봐도 이분의 뭐 네이티브 이런 거 네이티브는 담화공이 맞는데 정말 부모가 누구 음, 이런 건 잘 안 나와요. 근데 네네. 한국 분인 게 거의 맞는 것 같고 아주 굉장히 이 중요한 일 이쪽 업체 선두 핵심 인물 인재죠 인재 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음, 게 뭐 비록 한국인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하나의 에이시안으로서 이런 중요한 일을 하고 그쵸? 있다는 것에 아주 좀 인상 깊게 봤습니다. 아유, 대단하네요. 네. 자, 오늘 캐롤라인 일방송 처음으로 알콩달콩 시간 알콩달콩이네. 어머, 시작합니다. 예. 제가 그러면 아까 그거 할 때, 순서 얘기할 때 알콩달콩이라 그랬는데, 예, 다시 괜찮아요. 얘기합니다. 처음이니까. 알콩달콩이구나. 예. 왜냐면 이 알콩달콩 무슨 뜻인지 그냥 여쭤봐 주세요, 저한테. 네, 알콩달콩 무슨 뜻이에요? 자, 우리 애청자의 제보, 우리 커네티컷에 사시는 박순호 님이 제안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 네, 방송에서 이렇게 지나간 내용에 대해서 혹시 문제를 내고 그 청취자분들이 그거를 맞추면은 조그마한 경품을 드리는 그런 꼭지를 한번 마련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셔서 저희들이 오늘 한번 처음 시도를 해봅니다. 이 꼭지의 이름을 알콩달콩이라고 했습니다. 알고 문제를 맞추고 답을 알고 할 때 알고 네. 그다음에 그러면 경품을 타고 그래서 오, 그래, 알콩달콩입니다. 그래서 이거 누가 정했어요? 누가 이거는 구글에서 이런 알콩달콩 구글에서 치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즉 그러니까요. 제가 새로운 그냥 단어를 만든 말이에요. 그냥. 김 알콩. 사장님이 이거 만든 거예요, 이런 단어를? 예. 진짜 창조자. 한참 고민했죠 지난밤에 이거 무슨 이름을 해야 되나. 와, 예. 와, 역시 진짜 예술가다. 예, 앞으로 굉장하시네. 예, 하여튼 청취자들과의 더 교감을 더 많이 하고 소통? 그런 소통을 많이 네.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내죠. 지난주 내용 중에서 자 다시요? 알콩달콩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네, 우리 지난주였죠. 그 하가쿠레라는 책에 그 일본인의 정신, 그 왕의 잘못된 명령에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뛰어나가는 사무라이의 정신. 자, 이 이야기를 해주신 홍익학당의 선생님 이름입니다. 그 선생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 자, 이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캐롤라이나 열린방송 메신저로 보내셔도 되고 카톡으로 보내셔도 되고 우리 태바님이나 저 NC 김 사장 페이스북에는 한키정 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어떤 형태로든지 성함과 정답을 보내주시면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에서 몇 분을 뽑아요? 선착순 5명입니다. 선착순 5분을 뽑아서 조그만 경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알콩달콩 정답자는 136화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알차고 중요한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